네, 안녕하세요. 주식 러닝맨 김서영입니다. 오늘도 또 저와 함께 재미있는 주식 공부 해볼 텐데요. 오늘도 최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몇 달이 됐죠? 저희 같이 주식 공부한 지?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주식의 공부의 길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최근에 가장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되는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맞아요. 저도 이제 예. 신규 상장됐다 하면은 네.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부터 일단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따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보시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주식을 어느덧 몇십 년 했어요. 나이가 몇 개야. 근데 따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거의 주린이란 단어가 2020년에 신조어인 것처럼 네. 따상이란 단어도 2020년 들어서 거의 만들어진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따상이 일반적인 건가요? 예외적인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예외적인 거 그렇죠. 아닌가. 네. 따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은 즉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먼저 신규 상장될 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종목을 어떻게 추적 관찰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장 먼저 신규 상장되는 종목,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장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세영 아나운서가 네. 차영주 소장을 바라볼 때 차영주 소장에 대한 이미지 1번 차영주 소장은 원래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겼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차영주 소장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차영주 소장도 방송하기 때문에 잘생겼다. 네. 1번, 2번 중에 정답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저는 3번 답이 없다로 답이 보겠습니다. 없다. 네. 예. 답이 보겠습니다. 없다. 네, 답이 없다. 저는 3번 답이 없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차영주가 잘생겼을 수도 있고 주위에 계신 분이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겼다.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1번, 2번 중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보통 2번으로 평가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오히려 1번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본질 가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장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본질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 국내에 나와 비슷한 회사가 없으면 외국이라도 뒤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으면 거품이 낄 수 있다 없다? 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기업 공개가 별로 없어요. 좀 상대적으로 다 낮게 다 평가되기 낮게 때문에. 평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공개가 늘어나는 건 언제다? 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그렇죠. 주식시장이. 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우리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왜 수익률이 그렇게 잘 안 나느냐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오버행 이슈. 오버행 이슈란 게 무엇이냐면 기업이 스타트업 당시에 네. 기업이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극초반에. 극초반에 네. 아니면 중간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이 커져서 상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상장할 당시에 기업 공개 과정에서 돈을 투자하신 분들과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장도 이익이 나지만 기업 공개 과정에 투자하신 분들은 일정 주가가 올라야만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니네가 이익이 크니 조금 참아라. 그래서 상장하는 기업이 먼저 금감원에 신고를 해요. 우리는 네. 이렇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2년 동안 주식을 안 팔겠다. 이런 것들을 걸어놔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오. 우리가 기업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를 내는데 네. 보고서에 보면 몇 주, 몇 개월 동안 안 팔겠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오버행 이슈인데 그게 걸려있는 게 좋을까요? 안 걸려있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걸려 있는 게 좋은 있는 거죠. 게 자신 있게 네. 얘기하세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어. 그러니까 네. 걸려 있는 게 많은 게 좋아요. 당분간 네.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셔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네.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된 이후에 네.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추적 관찰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신규 상장됐을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오르던 빠지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석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런 오버행 이슈가 지나고 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아, 그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뒤로 정착이 되는 건가요? 정착이 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네.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제가 그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교과서적으로 배운 게 네. 신규 상장할 때는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아, 너무 초반에는 막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하니까. 반복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관심을 좀 가지면 제대로 된 주식을 살 수 있다. 아. 그러면 2021년 현재 9월 달인데 그러면 언제 상장된 종목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올해 초반에. 그렇죠. 올해 초반에 상장된 기업들 보면 녹화일 기준으로 8월 말인데 네. 상당히 주가가 견조해요. 어.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됐었던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크래프톤, 이제 앞으로 상장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관심을 가지시는데 투자자분들은 올 초에 상장된 주식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든지 네.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업 공개, IPO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그렇잖아요. 치킨값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잘해야 소고기값 나오고 IPO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주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삼아 치킨값, 소고기값에 비유를 하는 건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올 초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 기억나는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정말 좋은 투자 수익을 남보다 거둘 수 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남들이 다 아는 주식 갖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남들이 모를 때 그걸 하고서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한다? 좀 관심을 놔둔다. 그렇죠. 관심을 주지 그때 이제 않는다. 네. 그때 이제 파는 거죠. 네. 그런 관심을 하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한 거 김세환 아나운서 정리해 보세요. 한 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좀 주가가 안정이 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업 공개에 내가 참여하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오버행 이슈. 네, 오버행 이슈. 오버행 네. 이슈를 봐야 된다. 또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 평가하는 기업의 밸류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 대한 조정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워낙 높은 가격대의 기업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규 상장이 늘어나는 것은 증시의 과열 신호이기도 해요. 네. 예,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올랐을 때 15년 말서부터 16년도까지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제약바이오가 꺾였던 것들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계속 증시로 유입된다라는 건 어떤 거죠? 공급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공급 물량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증시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도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증시의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장됐다고 하면은 막 득달같이 찾아가서 보고 그랬는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또 한번 투자법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네.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다음 주에 네.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종목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야 좋죠? 네. 우리가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화면에 쿠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쿠콘.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하는 종목인데 네. 4월 달에 상장했어요. 4월. 네. 올 초에 상장이 됐죠. 그렇죠. 근데 4월이면은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네. 보통 상장한 이후에 기업의 이익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늘어나야 되는데 원래 상장할 때 이익들을 좀 땡겨오기 때문에 2분기 때 좀 주춤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쿠콘 같은 경우 2분기 때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장과 상관없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한 날 주가가 9만 원을 찍은 이후에 상장한 날 9만 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오버행 이슈가 지난 3, 4개월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따상을 기록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 기업을 더 이상 안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따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공모가 이해해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2분기 실적을 봤다라면 이 기업에 대해서 6, 7만 원대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9만 원 가까이 하는 주가 수준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1위요? 예, 세계 글로벌 기업 한 500개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상장됐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처음에 따상만 바라보고 이 기업을 접어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신규 상장된 종목은 언제 봐야 된다? 오버행 이슈가 지난 후에. 2주 지난 후에 네. 꾸준히 관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만 더 밥 먹으러 알려주세요. 갑시다.